행복의 5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뤄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완벽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의 공통분모는 모자람과 부족함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약간은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차고 넘치는 상태가 아닌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바로 행복이란 것이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6가지 비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쉽게 말하지 마라. 타인의 단점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일은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같은 생각이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포장된 나의 이미지를 공개할 때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본 모습과 이미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아성장을 위한 자기 노력을 위해 힘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내 실력이 쌓여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알아주기 마련입니다. 셋째, 당신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SNS로 인해 현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친구나 지인들의 사생활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사생활 노출은 내 삶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의 통제권을 갖고 살고자 한다면 내 사생활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넷째, 당신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나의 약점을 내 입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는 약점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감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틀어진 관계 속에서는 치명적인 정서적 파괴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일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피해를 주는 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섯째,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베풀고 세워나가는 덕과 인격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 나이 든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나의 인격보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섯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목표에 대해 말함으로써 자신의 과대 포장은 피해야 합니다. 나의 목표는 남들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얻어내는 성취의 결과물입니다. 진정으로 내 목표를 이루려면 공개하기보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어떤 인간적인 이유도 불안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어떠한 원인도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조차도 당황하여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사람은 사랑을 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현재 그들의 삶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이다.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은 없다. 실수를 해서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작은 일을 잘 완수하는 것이 불완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낫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방식과는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강요하지 마라. 인생을 놀이로 살아야 한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은 위대해지고 결국 위대한 것들을 끌어모은다. 첫 번째이자 최고의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현실은 정신에 의해 창조되며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가장 나쁜 오해는 자기 기만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라. 정의란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친구라면 상대방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한다. 지혜롭다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아껴줘야 한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라. 절제되지 못한 욕망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부는 사치와 게으름의 어머니이고 가난은 비열함과 악함의 어머니이며 부와 가난 모두 불만의 어머니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시험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힘을 중, 지식을 상으로 삼을 것.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의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